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하는 기계 대 생각하지 않는 인간, 일과 나의 미래, 10년 후 나는 누구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경영학 박사 홍성원 지음, 리드리드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인간의 기계화와 미래의 기계의 인간화 중 무엇이 더 두려운가?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기계에 대체당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라.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기술 진화는 생각처럼 빠르지 않다. 우리에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서 더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미래의 직무 프레임을 통해 직종별 필요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인간만의 영역인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 책에서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명쾌히 밝혔다. 프롤로그, 생각으로 여는 미래. 자율주행차, 알파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기계들이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대신하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기계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입력된 빅데이터나 상황을 근거로 인간의 두뇌처럼 생각해 결과를 도출해낸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생산수단으로 인간을 기계화했던 것에서 이제는 기계를 인간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기계가 얼마나 인간을 위협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로봇,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기술 발전의 난관, 경제성을 고려하면 기계의 인간 대체 가속론은 과장되었다는 현실적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미래 기술과 인간 사회를 전망한 책이나 연구자료는 대부분 거대 담론 수준이다. 세부적인 내용도 인간의 위기, 생존 방안, 미래 트렌드, 요구 역량, 변화 수용, 의식 변화를 논하지만 관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개인의 대응 방안이나 대안 마련은 없다. 개인에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자료도 없다. 한 개인, 더 나아가 사회를 위협할 가까운 미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먼 이야기들만 반복해서 들려주는 꼴이다. 특히 일자리의 감소 여부, 기계에 의한 업무 대체 가능성, 미래 업무 역량 개발 방법 등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로 인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없음에 불안해한다. 노동의 종말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산업화 사회와 기계의 등장은 노예 노동의 종말을 이끌고 첨단 기술은 대량 임금 노동을 끝낼 것으로 보았다. 지식 중심의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장시간의 노동에서 해방되는 기회임을 말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새로운 분열과 고통의 시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생각하는 기계가 점령해가는 세계의 경제 구조에서 제 역할을 잃어버린 수백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인간 노동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계약, 제3부문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정부나 기업의 역할 수행이나 지원이 그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직장인, 취업준비생, 학생 등 개개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사회가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 흑인 노예의 삶, 생산 근로자 일자리 대체 등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기술 발달의 메가 트렌드를 알고 생각하는 기계에 대응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미래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자동화 기계가 보급되고 컴퓨터,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던 시대에는 기계 기능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능적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IT 및 지능형 기계는 개개인에게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간파한 것처럼 일한다. 인터넷 검색을 예로 들어보자. 알고리즘을 몰라도 누구나 간편하게 지식이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설령 단어를 잘못 입력하더라도 정확도 순으로 그에 맞춰 화면에 띄워준다. 미래 자율주행차는 운전면허증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기기의 일처리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개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기능적 기술이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라는 사고력이다. 이 책은 미래의 절실히 요구되는 생각하다의 방점을 두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일을 접근했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인간은 기계와의 경쟁에서 승리자인가 패배자인가? 현재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이고 미래의 기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나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는가? 생각하는 힘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준비하고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과 인간의 고민을 담았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 역사로 기계화 과정에서 인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사례로 알아봤다. 또한 기술 진화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산물인지 알아보고 냉정하게 미래 기술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는 측면도 밝혔다. 단언컨대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갑자기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 일 자체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고 그에 맞춰 요구되는 능력도 함께 변한다.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2부에서는 개인이 일하는 직종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다루었다. 기술의 진화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대표적인 영업 서비스직, 제조 현장직,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4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직종별로 개발하고 준비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했다. 영업 서비스직에는 데이터 수집 분석 차원의 능력 개발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터치의 스킬 개발, 제조 현장직은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인간의 영역인 사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대응 능력 개발로 토론형 소통 방식과 기계와의 협업, 동료 간 협력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연구개발직은 첨단 기계나 각종 지능형 도구를 가장 빨리 접하고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대체될 수 있는 직종임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다. 이들은 기계와 차별되는 창의력과 통찰력에 집중해야 한다. 사무관리직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생각 능력이 필요한 직종임을 사례로 설명했다. 조직의 이슈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변화에 동참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슈 파이팅과 공감 능력을 언급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생각하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인간만의 강점이자 유일한 특성인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래에도 역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범람하고 업무에 쫓기다 보면 좀처럼 책 읽을 시간이 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젠 책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정보나 지식 같은 콘텐츠를 전하는 역할은 이미 인터넷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책은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에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다양한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마치 사진기가 발명된 후 그림의 대상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던 화가보다는 심상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인상파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처럼.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관련된 지식을 담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독서클럽 청지기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양한 주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적 자극을 받았다. 그만큼 많이 성숙해졌다고 확신한다. 주말 아침마다 함께하는 매 순간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 우리의 삶의 가치, 인간다운 생각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라 국제도시에서 3부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챕터 10 호모파베르가 나타났다. 호모파베르란 도구를 이용할 줄 안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본질은 유형, 무형의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인간관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그르송은 인간을 도구에 자신을 만드는 능력도 있다고 했다. 자신이 이끌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은 급가속하는 기계의 발달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유능한 기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자. 가치는 생각을 거부하라. 나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카톡, 동영상, 인터넷 기사를 즐겨본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온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잠든 6시간 동안에 새로운 이메일이나 놀랄만한 뉴스거리가 있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웹서핑을 한다.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의 알고리즘은 잘 모르지만 결과를 정리하여 상사나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회의 자료의 주제와는 무관해도 무엇인가 덧붙일 만한 멋진 그림이나 도형을 검색하고 삽입한다. 카톡으로 말을 걸어온 직장 동료에게 답을 한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 한 통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도 메신저로 오랜 시간 드문드문 문자를 주고받는다. 일에 집중할 만하면 여기저기서 문자 알림이 울려댄다. 오히려 알림음이 없으면 자꾸만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된다. 고장은 아닌가 하고. 이는 나를 포함한 대다수 현재 직장인의 일상일 것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 주어진 업무 과제를 해결하려면 인터넷 검색을 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내 생각을 마무리한다.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일은 물론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조차 인터넷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제 타인과 직접적인 교류를 불편해한다. 책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시대도 지났다.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여러 번 고민하거나 곱씹지 않는다. 생각의 문틈은 아주 비좁아졌고 그마저도 누가 대신해 주거나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도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자연스레 지식의 깊이보다는 속도와 효율성에 더 관심을 가진다. 더불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기의 성능만큼 스스로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스마트해진 것일까? IT 전문가이자 저명한 컬럼니스트이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 니콜라스 칸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무분별한 사용이 얕고 가벼운 지식을 양산했다 라고 설파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종속된 이후 우리의 사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술과 도구의 발전이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를 집중 조명한다. 우리가 인터넷을 서핑하며 읽고 보고 저장하는 동안 이를 관장하는 신경회로는 강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감소한다.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 서핑의 영향력을
단순한 현상 분석이 아닌 뇌 가소성이라는 뇌과학 이론을 빌어 뇌 구조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세밀하게 진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정보나 의사소통 자체를 단순화, 분절화하여 깊이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잃어버린 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인들이 건망증, 집중력 장애를 호소하는 까닭도 모두 이런 이유라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맥락 없는 정보만 추구하면서 사고하는 방식은 아주 경박해졌으며 이에 걸맞게 뇌 구조까지 물리적으로 변화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그의 책이 디지털, 인터넷, 스마트폰 기계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도구의 사용과 그것이 인간의 사고력, 즉 생각하는 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로 똑똑한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미래 기술의 발전은 고도의 자동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제조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 공정을 자동화시키고 효율을 높인다. 제품 생산에 적용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같이 똑똑한 기계가 담당한다. 여기에 그동안 사람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스마트홈이나 자동 번역기와 같은 가상보조 직원도 등장한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데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어느 순간 상대방 역할을 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스마트한 기계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과 스마트한 기계 사이에서 사람은 배제되고 소외된다. 이런 변화는 우리 생활 방식에 급격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기계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인간이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대부분은 잘 짜인 프로세스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수행하고 상사의 명령과 지시의 코드를 맞추며 충실하게 수행하면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에 가끔 자신이 알고 있던 약간의 지식을 얹어 재포장하고 방향을 재설정하여 보고하면 인정을 받는다. 이보다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이론을 접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를 약간 더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는 일의 성격이 바뀌면서 일하는 방법도 바꾸어야 한다.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면서 엑셀, 통계 프로그램을 잘 다루던 직원의 역할이 바뀌었다. 엑셀을 잘 다루는 것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업무 능력을 더 잘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생각 포인트. 손에 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자. 그 안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고 다양한 콘텐츠와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을 유도하고 보이는 대로 수용하게 만든다. 집중력과 사고의 능력을 감퇴시킨다. 고개를 들어 흘러가는 구름을 직접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자.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일상에서 그들과 차별화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호모 파베르와 친해지기. 직장에서 자주 오가는 말이 있다. 주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다그칠 때, 업무 진행이 더딜 때 불현듯 나오는 말이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일해라. 이 일을 하는데 당신 생각은 무엇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네 생각을 말해봐. 부하 직원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막막해진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 특히 자신의 능력보다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얻은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 보고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아무런 생각 없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가져다 쓰면 되는가? 최소한의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착각하지 말자.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이 구해놓은 답으로는 결코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자기 전문 분야일수록 지시받은 일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거 자료와 함께 열거하여 쉽게 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는 분야이니 대충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심산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 소수 그룹에서는 자기만이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만해질 수 있다. 남들의 인정을 받을수록 자신이 낸 결과에 이게 최선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유용한 결과를 구할 수 없다. 자기만의 깊은 사고력이 동반되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 실제로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떤 사안의 지향점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고민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정치 사상가는 인간을 애니멀 라보란스와 호모 파베르로 나누었다. 애니멀 라보란스는 매일 고된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 인간, 즉 일하는 동물로서의 인간이다. 그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밖에 할 줄 모른다. 호모 파베르는 판단력을 갖고서 노동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일을 진행할 때 왜? 라고 묻고 최상의 결과를 낸다.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이용해 유무형의 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프랑스 철학자 앙리 루이 베그로송이 처음 소개한 용어다. 하지만 호모 파베르가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호모 파베르는 뭔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와 환경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보다 발전적 의미에서의 인간이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불을 만들고 사냥 도구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인간 대신 노동하는 기계도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단순 노동만 하는 애니멀 라보란스보다 깊은 생각하는 힘을 가진 호모 파베르가 필요하다. 인간이 사유하고 꿈꾸지 못했다면 어떤 새로운 세계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나 왜,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 결과의 이미지는 이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며 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일의 문제를 되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므로 일의 흐름을 끊는 일이기도 하다. 일의 질적 수준은 인간의 사고력, 즉 생각하는 힘이 결정한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에는 우리가 보유한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답을 꺼내오지 못한다. 지식과 정보의 절대적 존재보다 이를 활용하는 생각 능력이 더 중요하다. 토요타식 문제 해결법에 5Y가 있다. 하나의 문제에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져 문제 요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 결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항의 일시적인 처방은 언제든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 생각하는 것이 유용하다. 워싱턴의 포토맥강 근처에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념관의 벽의 외관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기념관 관리자는 담당 직원을 불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기념관 외벽에 묻어있는 비둘기 똥을 제거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며칠 후 보고됐다. 관리자는 당장 관광객의 비둘기 모이 주기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비둘기는 계속 날아들었다. 다시 왜라는 물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얼마 후 기념관 벽에 서식하는 거미가 비둘기를 불러들이는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기념관 관계자들은 거미를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은 또다시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 밝혀진 원인은 나방이었다.
밤마다 숲에서 떼를 지어 날아오는 나방이 거미의 왕성한 서식을 가능케 한 것이다. 나방이 몰려오는 한 그것을 먹이로 삼고 있는 거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거미를 먹이로 삼고 있는 비둘기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왜 나방은 날아오는 것일까? 밤에 기념관을 비추는 밝은 조명이 원인이었다. 더욱이 이 기념관은 주변 건물보다 2시간이나 먼저 조명을 켰다. 기념관 관계자들은 조명 점등 시간을 주변 건물보다 2시간 뒤로 미뤘다. 마침내 비둘기들이 몰려들지 않았고 배설물이 쌓이는 일도 없어졌다. 제퍼슨 기념관의 예에서 보듯 왜라는 질문은 생각을 거듭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혀 무관해 보이는 곳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 헨리 포드의 일화도 살펴보자. 어느 날 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헨리 포드를 방문했다. 헨리 포드는 여유 있게 여러분,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모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초등교육만 받은 헨리 포드의 무지함을 놀려줄 심산으로 저명 인사들은 하나둘씩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부하 직원을 불렀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 답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머릿속을 맑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저는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이라는 행위 말이죠. 포드는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생각의 폭과 깊이에 따라 일의 결과는 달라진다. 생각의 힘은 정보의 양에 따른 지식이 아니라 생각을 운용하는 지혜에서 나온다. 사고와 정보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현대인은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사고하지 않는 사고와 정보의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인간은 생각을 멈춘다. 생각하는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줄이고 사유하는 행위를 늘려야 한다. 정보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는 어디까지나 사고를 위한 재료 중 하나일 뿐이다. 헨리 포드가 부하 직원을 불러 답변을 구했듯 미래의 우리는 기계를 부하 직원처럼 활용하면 된다. 나보다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일, 나보다 더 빨리 계산하고 반복되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면 된다. 대신 그 남은 시간에 생각이 필요한 일에 몰입하자. 기계를 이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의 저자 야마구치 요에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I와 로봇이 대중화되면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까? 요즘 들어 AI나 로봇이 인간의 일을 빼앗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AI 위험론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AI는 사고하지 않는다. 단지 계산할 뿐이다. 계산에 아무리 많은 함수와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AI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보에 최적화다. AI는 프레임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다가 상위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가능하다. 인간은 의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 힘을 사용하여 차원을 넘나들고 상위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최근 미래사회, 노동의 대체, 인공지능 등 기계와 인간에 대한 거대 담론의 장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을 논하기도 한다.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자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헤매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자신과 관련해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생각하는 기계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 생존 그 이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각 포인트. 일상에서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다면 왜와 어떻게이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기만의 논리를 갖게 한다. 생각을 끌어내야 상상 이상의 것이 창출된다. 도구가 인간을 이롭게 하며 자기 힘을 과시할 때 인간은 더 높고 광범위한 사고가 필요하다. 기계는 도구임을 명확히 하고 인간을 돕는 역할로 유용하게 이끌어야 한다. 호모 파베르란 도구와 친해지고 도구를 가지고 놀 줄 아는 인간이다. 그래야만 생활의 즐거움이 더해진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